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사회에 스멀스멀 퍼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정신적 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혹시 좀비 영화 볼 때요, 진짜 뭐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좀비가 막 달려들어서 사람을 물어뜯는 그 장면, 그걸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 그건 진짜 공포가 아니에요. 좀비는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본능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거든요.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소름 끼치는 공포는 감염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 마음이 먼저 와르르 무너지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결국엔 인간이 인간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결국 좀비 영화는요, 괴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성 붕괴, 이 신뢰 붕괴가 영화 속 얘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정신적 좀비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 좀비라는 게 뭐 누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너무 피곤하고 불안한데 이걸 회복할 방법은 잘 안 보이니까 마음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공포심이 존중을 밀어내고 불안감이 겸손을 없애고 분노가 이해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를 남 탓이 스물스물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악순환이 되냐면요.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 사람들은 비난할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바로 그 순간 신뢰는 깨져버립니다. 신뢰가 없으니 당연히 협력이 안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은 뚝 떨어지죠.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불안감만 더 커져서 더 심하게 남을 탓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악순환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요, 바로 이런 말들을 타고 퍼져나가요. 이렇게 딱 잘라 단정 짓는 말들은요, 사람을 더 이상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아요. 그냥 문제의 원인, 아니면 없애버려야 할 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흔히 생각하는 게 뭐 법을 만들고 규칙을 강화하고 처벌을 세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좀비 영화에서 울타리 치는 거랑 똑같아요. 잠깐은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우리 내부에서부터 감염이 시작됐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외부 방어만으로는 이 마음의 감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해결책은요,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를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내부 면역력을 기르는 것. 바로 이게 진짜 백신입니다. 그리고 이 백신에는요, 아주 중요한 3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존중, 겸손, 그리고 이해입니다. 지금부터 이 정신적 좀비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우리 면역 체계의 핵심, 이 3가지를 하나씩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체, 바로 존중입니다. 이게 그냥 뭐 예의 바르게 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도 나름의 사정과 배경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을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요즘처럼 댓글 하나 캡처 한 장으로 그냥 사람을 나쁜 놈으로 확정해버리는 순간 존중은 사라지고 바로 감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 하나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딱 이 생각 하나가요. 비난으로 막 달려가던 연쇄 반응을 딱 멈춰 세우는 거예요. 공격하기 전에 질문을 하게 만들고 바로 그 질문이 감염의 확산 속도를 늦춰서 우리 사회가 다시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두 번째 항체는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이라고 해서 약해지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아주 강인한 힘입니다. 내가 본 게 전부고 내가 느끼는 게 진실이야 라는 이 독선적인 확신이야말로 정신적 좀비 바이러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이런 확신이 바로 군중심리를 폭력으로 바꾸는 기폭제입니다. 겸손이 있으면요, 우린 일단 멈춰서게 돼요. 그리고 멈추면 비로소 확인하게 되죠. 혹시 내가 가진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 이렇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열된 분노는 식고 섣부른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항체, 바로 이해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해가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난할 타겟을 찾는 대신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드는 능력입니다. 표적을 찾아서 공격하는 건 쉽죠. 하지만 그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요. 이해는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누구 탓이지? 누굴 처벌할까? 에서 어떤 구조가 이 문제를 만들었을까로 말이죠. 바로 이 질문의 전환이 우리 사회를 서로 공격하는 좀비 모드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시민 모드로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존중은 상대를 표적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게 하고, 겸손은 혹시 내가 틀렸나? 하고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해는 비난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딱 합쳐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남탓 바이러스는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완벽한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면역력이 그냥 말만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꾸준하고 아주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 게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도덕 강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생존 기술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처럼요. 사회를 살리는 기술을 익혀야 하는 거죠. 이런 훈련은 우리 삶 곳곳에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친구한테 너 왜 그래? 라고 따지기 전에 나는 지금 네 행동 때문에 좀 힘들어 라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존중의 기술을 연습하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먼저 아빠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직장에서는 무슨 일 터졌을 때 누구 책임이야 하고 사람부터 찾기 전에 왜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원인부터 분석하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서로를 그냥 반사적으로 물어뜯는 좀비가 될 건가요?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인간으로 남을 건가요? 이 백신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접종할 것인지 이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